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오늘은 계절별 물상론 을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 간목이 각 계절별 어떤 글자를 이용하는지, 어떤 글자가 있으면 좋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을목에 대해서 할 텐데 또 이것을 하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지난번 정간 물상론 할 때도 그런 분들이 좀 계셨는데 우리 지금 사주 8글자에서 이 월지 계절에 따라서 이 두 글자의 관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또 무슨 만약에 격국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말이 또 달라지는 것이 을목이 월지에 인목이라는 겁재가 있으면 월겁격이죠. 월지 겁재격인데 겁재가 투관하면은 좋을 것이 없죠. 그리고 천간에 이럴 때는 금이 떠줘서 이 겁재를 견제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간목을 좋게 물상론은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 맞지 않는 건 아닌가요? 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 빈자리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절별, 이 계절에는 을목이 간목을 보면 이 둘 관계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항상 뭐 하나 알려드리면 그걸로 단판을 지어버리려고 하는 게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물상론, 우리 여러 관법이 있죠. 뭐 물상론, 격국론, 또 뭐 오행은 당연히 봐야 되고 십성도 보고 하는데 단순히 또 이거 알려줬다고 요렇게만 보고 선생님 그거 아니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고 단순히 이 물상론 계절별 을목과 다른 글자와의 관계만 보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사주 이렇게 딱 봤을 때 막연히 아무 느낌도 오지 않을 때 계절별로 이 글자 관계의 그 감각만 좀 익히셔도 훨씬 사주를 풀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반복해서 시청하시고 잘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임묘진 봄의 계절인 을목이 이제 다른 천간을 만났을 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을목이 간목을 만났을 때 임묘진 월 봄철 을목은 봄철에 태어난 화초나 뭐 진달래, 개나리 뭐 이런 꽃과 같이 비유를 할 수 있죠. 이럴 때 간목을 만나면 을목이 그 꽃이 많거나 줄기가 막 튼튼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기가 이렇게 튼튼하게 꽃을 받쳐주는 그런 형상으로 생각하셔서 이렇게 되면은 이 간목은 봄의 간목은 을목에게 도움이 되는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을목이 을목을 만났을 때 이 천간 어디에 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편의상 여기 딱 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을목이 봄에 을목이 을목을 만나면 이렇게 서로 엉켜있는 넝쿨 식물이 돼서 이러면은 서로 얽히고 설켜서 병화라는 해를 가리게 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봄에 화초는 항상 아직 봄은 한기가 서려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해를 봐야 하는데 이 얘들이 서로 엉켜서 그늘을 지게 해서 해를 맞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아니고 이럴 때 대운에서도 을목이 들어온다면은 뭐 이때 좀 이게 신경에 가닥가닥 그런 물상도 해당하기 때문에 정신이 뭐 산만하거나 또 이별을 비견이 나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별을 예상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지점수를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목다하체가 되어서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고 습목들로 인해서 화가 꺼져버리는 목다화식이 되면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봄의 병화.
병화를 만나면 을목이 꽃이 활짝 핀 모습이 되니 매우 좋고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을목은 한겨울 빼고는 이 병화가 항상 기쁘고 반가운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짧게 요점만 할게요. 다음 을목이 정화를 봤을 때 봄의 을목, 우리가 지금 봄의 을목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봄의 을목이 정화를 만나면 습한 을목에 불로 그을리는 모습이 되어서 아름다움을 잃게 되니 싫고, 이때는 잘 타지 않고 이 을목이 이제 연기만 나니까 고생이 심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은 성공이 어렵고 구설수만 많을 수 있는 그런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정화는 좋은 모습은 아니다. 자, 봄의 을목에게 무토. 무토는 어떨까요? 무토를 만나면 높은 산에 있는 화초가 되니 외롭고 이제 고독한 삶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가 재성이니까 재물을 복은 있지만 좀 고독하고 외로운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을목이 기토가 있으면은 낮은 땅에 있는 화초죠. 길가에 핀 꽃, 길거리에 핀 꽃이 막 그렇게 귀한 꽃은 아니죠. 그래서 천한 저지가 된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을목이 경금을 만나면, 봄에는 인월이라고 하면 우리 양력 2월을 생각해 보세요. 봄이라고 하지만 아직 춥죠? 겨울이라고 느낄 만큼. 그런데 이 경금이라는 서리가 내리면은 꽃이 화초가 시들게 되니까 이때는 정신적인 고통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봄의 경금은 반가운 글자가 아닙니다. 이때도 얘들 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이때 만약에 화가 뜨면 말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봄의 을목이 경금과의 둘 관계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봄에 신금 또한 경금과 막상막하로 더 좋지 않죠. 신금은 또 두 가지로 안 좋은 역할을 하는데, 봄에 을목에게 꼭 필요한 병화를 묶어버리게 되죠. 병신합으로 병화를 묶어서 못쓰게 하는 그런 작용도 하고, 해를 가리기도 하고, 이 날카로운 칼로 화초를 자르니 그런 면으로도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봄에 경신금은 둘 다 반갑지가 않다. 그러면 봄의 임수. 과한 느낌이 들지요. 아직 추운 화초 꽃이 이렇게 천간에 수가 뜨는 것은 반가울 일이 없습니다. 봄에 물이 너무 많으면 뿌리가 썩게 되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다음 임묘진 봄의 을목이 하늘에서 개수인 비가 내리면, 봄비라서 뭐 좋을 것 같지만 추운 인월, 묘월, 진월이라도 천간에 이렇게 을목에게 개수가 뜨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개수를 만나면 역시 흑운 차일로 병화의 해를 가리고 봄에 내리는 비라서 춥게 하니까 싫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봄에 을목이 정관 글자를 관계를 보면은 대략적인 느낌을 금방금방 찾을 수 있으시겠지요. 자, 봄을 했으면 이제 사오미 여름을 해볼게요. 이제 여름의 을목이에요. 4월달이나 5월달, 오화달, 미토달, 발음이 안 돼. 미토달일 때 여름의 을목이 이제 간목을 만났을 때,
간목을 만나면 여름철에는 그 수분이 마르기 쉬운 그런 계절이죠. 그런데 간목이라는 커다란 나무 그늘에서 을목이 수분이 마르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을목은 반가운 긍정적인 글자이다. 을목은 음의 글자이니까 스스로 어떤 것을 용하기는 힘들고 이 간목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봄과 마찬가지로 여름의 을목도 간목이 유용하다. 다음 여름에 을목을 만났을 때 을목을 만나면은 그 수분이 부족한 여름 계절에 다른 화초와 수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공유해야 하니까 이것도 반가운 모습이 아닙니다. 다음 여름 계절에 해가 떴어요. 여름에 해가 뜨면은 좀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여름 장미도 있죠. 장미는 항상 여름에 활짝 피는 것을 봐서도 병화를 만나면 을목은 활짝 핀 꽃으로 만들어주니 아주 좋지만은 조우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활짝 핀 꽃이 아니라 시드른 꽃이 되죠. 이때가 뭐 여기 병오에 천간에 정화도 있고 이런 식으로 너무 화기가 치열할 때는 이 병화가 당연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죠. 그런 경우를 빼고라면은 여름에도 을목은 병화가 귀하게 잘 쓰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반갑다. 자, 여름 을목이 정화를 만났을 때 정화를 만나면 봄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꽃을 불로 그을리는 모습이 되니까 싫어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때 그 경금이나 신금, 금이 이렇게 경사는 없으니까 경호로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 금이 을목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화가 금을 녹여서 그 수분을 만들어주게 되죠. 여름철에. 그래서 좋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금이 없이 정화만 이렇게 있는 것은 화초를 꽃을 불로 그을리는 모습으로 반가운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 무토. 높은 산의 화초가 되어서 항상 고독하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경신금이 나타나서 을목을 상처를 주거나 금이 나타나서 금금목 하거나 할 때는 이 토로 금을 덮을 수가 있죠. 우리가 토다금매 이런 말 하죠. 토 속에 금이 묻혀 있죠. 이 두터운 토로 금을 좀 덮어서 을목을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이 많을 때는 무토가 이때는 유용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병화를 가릴 때, 개수가 병화를 가릴 때 있죠. 그럴 때도 그 개수가 있고 병화가 이렇게 있으면은 을목은 병화를 보고 활짝 피어야 하는데 개수가 병화를 가릴 때는 무게합으로 이 개수를 좀 묶어주는 역할을 할 때도 무토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그냥 무토만 이렇게 덜렁 있는 것은 고독하고 외롭고 사회적 지위가 좀 낮은 모습이다. 여름에 을목에게 무토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여름철은 너무 덥고 건조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 조후를 먼저 금이 많아서 이게 약이 된다 하지만 사오미 여름철에는 이러한 것보다 병약보다 일단 조후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일단 맞습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가을 여름 을목이 기토를 만나면 이때는 야생화의 비유가 되죠. 흔하고 좀 사회적 지위가 낮게 되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길에 핀 화초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하지는 않다. 그리고 경금, 여름의 경금. 여름에 경금을 만나면 갑자기 우박이 내리는 상황으로 화초가 상처를 입게 되어서 싫어합니다. 이때는 마찬가지로 정화나 병화로 그 경금을 좀 제거해 주어야지 이 을목이 괜찮아지죠. 그러니까 그냥 경금만 여름철에 있는 것은 우박으로 보셔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항상 을목은 정관에 경신금이 뜨면 사계절 모두 웬만하면 이 화가 있는 것이 좋고 이 경금만으로 금은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자, 신금을 만났을 때 여름철 신금. 여름철 신금은 여름이라도 을목은 병화를 용하는데 병화를 반갑게 쓰는데 이 병화를 합해서도 무력하게 하고 신금은 검은 구름, 개수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검은 구름이 되어서 날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여름철 이것 또한 그 신금 또한 싫어합니다. 여름이라 해도 신금은 반갑지 않다. 자, 여름철에 을목에게 임수는 반가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을목은 우리 꽃이에요. 꽃에 이렇게 많은 물이 아무리 여름이라도 정관에 있을 필요는 없죠. 임수를 만나면 순목인 을목의 뿌리를 썩게 할 수 있으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또 개수는 어떠할까? 여름철 비는 좀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을목에게는 최고인 여름철이라도 병화를 개수가 가리게 돼서 또 비가 내리니까 꽃이 아름답게 예쁘게 활짝 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을목은 쓴목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병화를 용신으로 사용하며 수가 정관에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을목이 주변에 화기가 말했듯이 엄청 많다면은 그때는 조로 수를 사용합니다. 또 사주에 수가 없는데 무기토가 정관에 드러나면은 무토나 뭐 기토 이런 글자가 여름철에 드러나면은 이미 수가 없는데 온에서 오는 수조차도 이 토국수로 수를 접근할 수 없게 하죠. 이 수가 온에서 오는데 원목에 토가 있다면 들어올 수 없게 하죠. 여름철에. 그럴 때는 을목이 잘 자랄 수 없어서 이때는 뭐 노숙자라든지 막노동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에 진토나 축토가 있으면은 을목은 지지에 진토, 축토 이렇게 습토가 있으면은 이 안에 개수라는 수가 들어있죠. 진중에도 개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임수는 을목은 여름이라도 정관에 임계수가 이렇게 뜨는 것은 반갑지 않고 지지에 이렇게 토 안에 수가 있는 것이 아주 이롭습니다. 여름철이라도. 하지만 여름이라도 과하게 화기가 많을 때는 정관에 임계수를 용으로 쓰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를 머금은 유용한 토이므로 을목이 잘 자랄 수 있으니 이때는 축토와 진토가 있으면 부자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가 나타나고 지지에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을목은 뭐 여름철 을목은 장미와 같게 뭐 아름답게 핀 여름 화초에 이렇게 비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가을철. 가을철 신유술. 신월, 6월, 술월, 가을철 을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을철에 일단 간목, 가을의 화초.
가을의 하초가 갑목을 만나면 갑을 감고 이렇게 감고 올라가서 태양빛을 받을 수 있으니 이때도 역시 갑목은 유용합니다. 등락개갑이라고 하죠. 자, 다음 가을 을목이 을목을 만나면은 덩쿨이 어지럽게 막 이렇게 마찬가지로 엉켜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역시 을목은 반가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을목과 을목이 있는 것은 사계절 거의 반가운 모습이 아니에요. 자, 을목이 병화를 만나면 이미 가을이라면 완숙미가 있는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꽃을 더 빛나게 해주니까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을까지도 이렇게 병화가 유용하죠. 자, 그러면 정화를 만나면 가을철에는 서리가 내리고 이제 신월, 6월, 7월은 점점 서늘한 계절이 되죠. 추워질 때니까 지열로 보온을 해줘서 정화는 이때부터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여름까지는 봄, 여름에는 정화가 을목에게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가을부터는 정화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자, 무토, 가을 을목이 무토를 만나면 역시 높은 산에 하초가 되어서 외롭고 고독하지만 가을에 금기운이 강한 계절이니까 무토가 경신금을 덮어서 하초를 보호해주죠. 가을에는 금의 숙살지기가 강한데 이 토는 금을 좀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역할로 을목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런 역할에서는 금이 많을 게는 반갑다 이렇게 하고, 이때 무토는 재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자로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기토, 가을 기토도 이 낮은 땅에 핀 화초로 그렇게 기토는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가을에도. 자, 그리고 경금. 가을철에 화초에게 경금은 가을철 바위 틈에서 피어난 화초가 되어서 좋지 않고, 더욱이 경금은 이제 관성으로 남편이나 직장운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강하죠. 가을철에 이 금이 뜬다는 것은. 그리고 가을철 을목에게 신금을 만나면은 가을철에 이제 찬바람이 부는데 찬서리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이고, 역시 신금은 병화를 합으로 이렇게 묶어버려 무력하게 해서 아주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가을철 임수. 임수를 만나면은 그 가을에는 이렇게 특히나 봄, 여름에도 이렇게 천간에 수가 뜨는 것은 을목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닌데, 가을철에 임수는 뿌리를 썩게 하고 차가워지게 만들어서 필요 없는 물이니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개수, 가을철 을목에게 개수를 만나면은 가을에 비가 내려서 병화를 가려 냉해를 입혀서 좋지 않습니다. 가을 을목은 금이 강한 계절이니까 바위 틈에 외롭게 자라난 하초의 모습으로 이때는 눈치가 빠르고 영리합니다. 이때 만약에 병화가 있다는 것은 영리하고 외모가 준수하며 병화가 없고 토와 금이 만약에 지나치게 되면은 이때는 성격이 좀 많이 치우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가을 을목은 마치고 이제 겨울철 을목 해볼게요. 자, 을목이 해월, 자월, 축월, 해자축, 겨울철. 겨울철 을목이 또 다시 갑목을 만나면은, 겨울철에 태어난 을목이 지지에 화의 기운이 만약에 충분하고 갑목이 나타나면은 나무를 타고 높이 올라가게 되니까 갑목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때 겨울철에는
간목이 있으면 무토가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토를 사용해서 이 겨울철에 습기와 추위를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이 간목과 무토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죠? 무토를 목국토해서 이 보온을 하지 못하게 하죠. 무토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갑이 있는 것은 겨울철엔 괜찮지만 화기가 많을 때, 지지와 화기가 겨울철이라도 화기가 많을 때는 간목이 있는 것이 긍정적이지만, 겨울철에 추운 모습인데 이 갑이 있으면 이 무토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해가 안 되시면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겨울 을목이 있을 때, 겨울 을목이 이렇게 추운 계절에 습한 것까지 더해지는 것은 역시 반갑지 않죠. 이로써 이제 을목은 사계절 모두 반갑지가 않다. 을목에게. 간목은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화기가 많지 않다면은 반갑지 않다. 왜냐? 무토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다음 겨울 을목이 병화를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겨울철에 추운데 하초가 해를 봐서 반갑지 않냐 하는데, 그럴까요, 과연? 겨울철에는 을목이 해를 병화를 본다는 것은 바깥에 있는 태양을 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화초가 아니라 밖에서 피어나는 꽃으로 되어서 이것이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평생 가난하고 좀 고생을 하며 자식복도 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그 병화가 있는데 무토가 같이 있다면은 추위를 막아서 봄이 되면은 금방 새싹을 발화할 수 있게 준비된 상황으로, 이때는 귀한 운명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겨울철 을목이 병화가 있다는 것은 밖에 피어있는 화초로 좋은 모습이 아니고, 하지만 병화와 함께 무토가 함께 있다면 귀한 명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특이하게 겨울철 해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또 예외적이죠. 자, 그러면은 정화. 겨울철 을목에게 정화가 있으면은 이때 을목에게는 병화보다 정화가 겨울철에는 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이때는 온실 속에 꽃의 비유가 되죠. 정화가 있다는 것은 인공열이잖아. 그래서 보온이 된 상황이니까 가치가 있으며, 또 이때 무토와 같이 있으면은 추운 겨울에 수기를 막았으니까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을목에게는 병화가 있어도 병화와 무토가 같이 있는 것도 괜찮고, 정화가 있는 것이 더 반갑고, 이때도 무토가 같이 있다면 이 한기를 막아서 아주 부자로 잘 살 수 있는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겨울철 해자축월 을목이 무토를 만나면 추위를 막은 상태라서 이렇게 봤을 때는 좋지만, 역시 높은 산에 쓸쓸히 핀 화초가 되어서 그 삶은 외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무토가 아니라 기토가 있을 때, 겨울에 기토가 있으면은 무토처럼 추위를 막지는 못해요. 얘는 낮은 토양이고 습토이죠. 그래서 이때 을목은 습한 토양 위에 빈 잡초가 되어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가치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겨울철에 무기토는 기토도 좋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람막이 같은 작용을 한다. 특히 무토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음
해자축월 을목이 경금을 봤을 때는, 이때는 아시겠죠? 경금, 신금 같이 할까요? 경금과 신금. 둘 다 이들은 겨울철에 금생수까지 해서 수를 생해주니까 더 춥고 습하게 되어서 매우 아주 많이 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 금이 정관에 뜨는 것은 정말 반가울 일이 하나도 없다. 자, 겨울철에 임수. 오늘 느낌이 오죠? 임계수도 같이 할까요? 겨울철, 하물며 봄, 여름철에도 정관에 임계수가 뜨는 것은 반갑지 않았는데 겨울철에 을목에게 임계수가 뜨는 것은 매우 춥고 천지가 다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형상으로 가난하고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여명이라면 결혼이 어렵고 해로하기가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끝으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을목은 다 떨어졌네요. 그러니 이제 을목을 계절별로 한번 대략 정리를 해보면은 을목이 사계절 모두 간목이 있는 것은 유용한데 단지 겨울철 을목은 화기가 많은 경우가 아니고 한기가 있는데 이 토가 있어서 보온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이 토를 무국토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할 때만 간목이 좋지 않고 또 을목이 을목을 보는 것은 이 쓴목이 쓴목을 만나서 이렇게 넝쿨 식물로 막 얽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계절 모두 좋을 일이 없다. 그리고 을목이 병화, 해를 보는 것이 가장 반갑다. 한데 가을과 겨울이라면 가을, 겨울에는 아무래도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낫다. 그리고 특히 겨울철에는 이 병화가 있으면은 오히려 밖에서 핀 꽃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병정, 무토. 토는 무토와 기토가 있으면은 이 들에 핀 꽃이 되고 산에 핀 꽃이기 때문에 외로운 삶이다. 하지만 재물복은 있다. 기토는 좀 약간 표현이 거친데 천하다는 표현은 마음에 안 들고 좀 그냥 귀하지 않은 그런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이 무기토는 가을에 금기운이 왕할 때 그 금을 좀 덮어서 그 화철을 보호해주는 역할로는 유용하고 겨울철에 한기를 막아주는 역할에도 유용하다 이렇게 보고 토 다음에 금, 경금과 신금이 화철을 보면은 얘들은 항상 을목이 정관에 금이 떴을 때는 화가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정관에 없으면 지지라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는 이 경신금은 우박이나 서리, 칼 이런 물상으로 이 화초에게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그리고 임계수, 수는 한여름에 화기가 주변에 너무 치열할 때 빼고는 이 수는 사계절 모두 천간에 뜨는 것은 반갑지 않고 수는 진토나 그 축토 안에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 정도가 충분합니다. 이 을목은 쓴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꽃에 물을 바로 부어주지는 않죠. 이 흙에 좀 이렇게 주는 것이 흙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는 것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좀 정리가 되셨나요? 이 강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주를 한눈에 보고 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기에 유용한 내용이니까 가급적이면 반복 학습하셔서 잘 담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계절사주 자연인은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